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리얼리티 로보틱스 랩의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정민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국에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챌린지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건한, 즉 로버스트한 내비게이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제 연구와 실검증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제가 직접 개발한 무인수상선에 디플로이한 모습입니다. 먼저 소개는 이미 다 끝났지만 제가 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맥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선박에서 직접 이제 LNG선이나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에서 1등항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실제로 수리 입거나 그다음에 신조 인수, 그다음에 기기 유지 보수 관리, 그다음에 선장님을 보좌하면서 실제로 항해로 계획이나 항해 의사결정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커버했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면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태평양에서 이렇게 미국인 3명을 요트 조난 구조한 직접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이렇게 무인 선박으로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경험 바탕으로 이제 니즈에 맞는 오토노머스 내비게이션을 해양에서 얻기 위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과 연구에 대해서 직접 한번 실검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의 연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가 왜 이렇게 머리타임 오토노미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뭐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간이 하기 어려운 뭐 환경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기름 유출, 그다음에 수색 구조,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구글 매핑 이렇게 해안선 매핑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태스크에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를 이제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어떤 매스 코드나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큰 대형 상선을 한 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형선이라고 불리는 ASB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직접 연구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어떤 연구 협력 콜라보레이터들이나 다른 심포지움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오른쪽 4개의 사진들이 직접 제가 개발해서 디플로이하고 있는 무인 수상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 수상선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환경에 디플로이해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선박에서 어떻게 하면 운항자들이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최적의 어떤 플래닝, 그다음에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선박을 제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I 에이전트나 이런 로봇이 실제로 환경 인터랙션 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Sense, Plan, Act라는 이렇게 3가지 루프를 겪는데 그렇다면 아까 뭐 셀프 드라이빙 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선구적인 도메인에서 잘 되고 있는 알고리즘 바로 적용할 수 없을까? 그것은 이제 해양에 맞는 특별히 맞는 이 도메인 특성에 따른 챌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챌린지를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노력들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교통법이라는 이제 국제적인 컬렉 룰이 있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처럼 이제 노란색 선박이 이제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빨간색 선박을 상황 인지하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횡단한 선박을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룰스 오브 더 로드는 결국에는 이제 1대1 상황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항해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1대1 상황과 같은 클리어한 상황, 이상적인 상황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다중 선박을 조우하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챌린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항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충돌도 큰 문제지만 좌초도 하나의 큰 사고입니다. 이렇게 항해를 할 때 이제 로봇
항해 기술에서는 슬램이라고 불리는 동시에 매핑을 하면서 위치도 로컬라이제이션 하며 하는 기술이 있지만 일자에서 선박이 항해할 때 어떻게 보면 오픈시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물체를 갖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제 수심과 같은 정보들이 약 100년도 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항해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선박들이 요즘에 이제 메가십이 대세라서 이렇게 단순히 예를 들어 멈추고 싶을 때 멈추거나 이렇게 터닝하고 싶을 때 터닝하는 그런 이상적인 조정 성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사전에 탐지를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이 요즘 발달되면서 카메라 디텍션, 레이더, 라이다 디텍션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런 이상적이지 않은 기후, 예를 들어 태풍이나 그런 스톰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다른 수단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탐지해서 안전 항해를 이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챌린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더 이 분야에서 보수적이고 적용이 조금 더 다른 자율주행 차보다 느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다트머스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직접 보여드릴 건데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이제 실검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드웨어 컴포넌트도 개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이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알고리즘 측면입니다. 즉, 그 자율운항의 두뇌를 만드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자율운항이 구글 맵이나 이런 해도가 없는 지역에서 우리가 디플로이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물체를 잘 탐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탐지됐을 때, 과연 그 물체를 잘 추적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 레이더에 써보신 분이 있다면 알파 정보와 비슷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등 여러 가지 이제 AI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많은 연사분들이 많이 하셨다시피 실해역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본 연구실에서 저는 이제 실 데이터를 특히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여러 가지 멀티모달리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인지 알고리즘이 다 잘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항해 결정을 할 수 있을까가 하나의 큰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에서는 이제 센스 노이즈나 여러 가지 워터 다이나믹스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선의 의도를 알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 측면에서 포커스를 해서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실해역에서 검증입니다. 단순히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이렇게 실해역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이렇게 무인 수상선으로 시연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히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멀티 로봇 코디네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환경 모니터링이나 이런 오토노미 기술을 갖고 예, 직접 실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알고리즘 두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상황 인지입니다. 이런 충돌 예방 규칙 5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라이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국엔 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레인지 정보도 주기 때문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자율주행 차에서 나오는 라이더 디텍션은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고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수집한 라이더 데이터를 보시면 해상에서는 결국 디텍션하는 본선과 그다음에 디텍팅이 되는 물체 자체가 물 위에 동시에 떠 있기 때문에 물의 외력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스파스하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메저먼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서 잘 탐지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우 데이터가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주변에 모르지만 구글 맵도 없고 해도도 없지만 이것을 잘 해안선과 물체를 어떻게 잘 탐지할까에 대한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한 깊게까지는 다 못 들어가겠지만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3D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이렇게
포인트를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게 라이다의 원래 데이터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빠르게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시면 영화관에서 우리가 스크린으로 파노라마 뷰를 보듯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 2D 이미지로 변형해서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날 이제 라이다 센서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탑재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 레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의 클러스터링을 겹쳐서 결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안선 이렇게 분홍색과 그다음에 범선, 그다음에 어선 이렇게 다 안정적으로 잡아내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데이터인 왼쪽 상단을 보시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보시는데요. 근데 또 하나의 챌린지는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비교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양에서 이렇게 오픈 소스 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차에 쓰이는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서 두 개는 이제 자율주행 차 알고리즘 예시인데요. 이렇게 해안선이나 그다음에 다른 보트를 오버 세그멘트 즉 잘 못 잡거나 아니면 너무 잘게 쪼개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해안선 이렇게 넓게 펴진 빨간색 부분과 그다음에 보트까지 잘 잡아내고 있는 네, 데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이다로 탐지도 되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챌린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적인 조건이나 여러 조건들이 항상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센서가 모든 정보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메라와 같은 이런 시멘틱 인포메이션, 즉 이 물체가 과연 어떤 물체인가,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융합해서, 결국엔 저는 이제 항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루크아웃 5조에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따르고자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로 장거리에 레이더와 그다음에 중단거리라 볼 수 있는 라이다, 그다음에 카메라를 통해서 다 같이 이런 보스턴 하버에서 물체를 디텍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텍션이나 상황 인지가 잘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특히 복잡한 해역에서 하는 기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충돌 예방 규칙이 예를 들어 두 척의 선박이 만났을 때 한 척이 오른쪽으로 틀어서 좌연대 자연으로 항해해야 된다. 이런 이상적인 룰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항해할 때는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해역에서 여러 가지 다중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본선이 여기 파란색 있고 상대선인 예를 들어 회색 선이 온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마주치는 상태에서는 오른쪽인 노란색 트래젝토리를 따라가면 되지만, 예를 들어 또 이렇게 마주친 선박이 더 왔을 때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에서 또 다른 횡단하는 선박이 왔을 때 룰을 따른다면 그대로 우리는 분홍색 트래젝토리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추월하는 선박이나 왼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때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규정상으로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피항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연구 예, 모티베이션인데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의 선박을 개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적 특성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자선에 영향을 미치는 동적 특성에 따라 이렇게 그룹핑합니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선박 빠르더라도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선박 느린 선박과 하나의 그룹이 될 수 있고요. 또 두 선박이 반드시 가깝다고 절대 하나의 그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충돌 회피 기술을 지금 이제 데몬스트레이션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초록색 부분이 제한된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뷰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이 표시 부분이 결국 액션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왼쪽과 비교해서 상당히 이제 여유 수역이 높습니다. 즉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많기 때문에 상대선이 예를 들어 돌발적인 행동이나 예를 들어 중국 어선과 같은 이런 복잡한 해역에서 불확실성, 그다음에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더욱더 이제 긴급한 액션을 취하기에 더 용이한 알고리즘입니다. 또한 이렇게 소형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AI 기술이 결국에는 이제 대형 상선이나 이렇게 제너럴리티를 가져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충돌 회피를 하실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큰
선박을 직접 이제 디플로이해서 테스트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해역에서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충돌 회피되는 이제 점선의 어, 네, 트레젝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실해역에서 테스트입니다. 지금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건데요. 왼쪽에서 이렇게 본선이 이제 오른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마주치는 선박을 조화했을 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안전하게 항해해서 결국에 원래의 목적지로 가고 있는 데모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또 이제 실해역에서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모티베이션을 보시면 이제 아까 룰이 잠깐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 14조 정의에서 보면 reciprocal or nearly reciprocal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과연 얼마나 리시프로컬한 게 마주치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명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케이스 스터디에서 보시면 약 6도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 6.1도, 6.2도 정도는 마주칠 상태가 아니냐 그런 거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연 무엇이 안전한 속력인가, 무엇이 충분한 시간인가 이런 식으로 규정에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AI 알고리즘을 직접 코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AI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따를지에 대해서 결국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우리가 안전도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상대선이 접근할 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선제적인 액션을 취해서 그런 상대선이 어떻게 지날지 확신을 갖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어, 테크니컬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설명 못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위상 수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 부분,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이렇게 트레젝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기하학적으로는 이게 다 빨간색 트레젝토리가 계기별로 다 다르더라도 결국 위상적으로는 동형입니다. 즉 위상적으로는 왼쪽으로 피하는 것, 결국 오른쪽을 피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상적인 클래스를 정의한 뒤에 우리는 기존에 실제 쓰이고 있는 항해의 정보인 AIS 데이터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렇게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 이제 노란색 선박이 이제 본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면서 상대선이 올 때 그런 어떻게 피할지 더 불확실한데 그런 것을 이제 불확실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감소시키면서 결국 정보 이론을 쓰시면 인포메이션 게인을 얻게 됩니다. 보다시피 이제 확률이 초반에는 이제 상대선이 어떻게 피할지 상대선이 어느 쪽으로 지날지 인텐션에 대해서 조금 모호했는데 본선이 이제 보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피하는 게 거의 확률이 1에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반복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해역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캐리비안해에 직접 무인수상선을 갖고 가서 실험실에서 실험한 모습입니다. 이게 다른 상대 선박을 이제 실제로 띄우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서 갖고 가서 다른 선박 이제 한 척과 동시에 그 다음에 저희가 가상으로 팬텀 업사클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AI 알고리즘이 이제 저희가 무인수상선으로서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explainability, 즉 설명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히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은 오늘 뭐 성능이나 이런 거 뛰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98%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은 블랙박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왜 이게 일어나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알고리즘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왜 그러한 액션인지 예를 들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원인 분석,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사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결국에 선박의 일종의 VDR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데이터 리코더와 유사하게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그것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나 그다음에 개런티가 있더라도 우리가 실해역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사용에 이제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증명이나 그런 theoretical application뿐만 아니라 practical한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nse, Plan, Act라는 이렇게 하나의 두뇌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이런 하드웨어 측면과 더불어서 결국 우리가 전체적인 완전 자율운항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에서 산학연에서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 뭐 오토노미를 달성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화물 운송, 그 다음에 environment monitoring, search and rescue 등 결국 사회적으로 임팩트 있는 그런 영향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설명 가능성, 그다음에 일반화, 그다음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스케일러비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컴포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나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소형 무인선화 수상선으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제 거대한 이제 대형 상선에 대해서 이걸 적용할 때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염려하고 이런 페일러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당연히 모두가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더 깊은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되고 콜라보레이션 등 이메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